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께 건강 솔루션을 전해드리는 TV닥터 처방전 이승재입니다. 오늘은 발 모양이 변하고 걷는 족족 극심한 통증을 일으키는 대표 족부 질환 무지외반증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김영석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무지외반증, 발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무지외반증이란 엄지발가락의 중족지 관절의 튀어나옴과 함께 엄지발가락이 외측으로 휘어진 변형을 말합니다. 정확히는 엄지발가락과 함께 발등 쪽으로 올라가는 쪽에 중족골이 동시에 변형이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수평적으로 휨을 말하는 경우가 많지만 발등 쪽으로 휘거나 회전 변형이 되는 경우도 있는 3차원적인 변형을 말합니다. 외관상으로 보기도 좋지 않지만 신발을 신을 때 통증이 발생하여 불편함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발가락이 휘어서 보기 좋지 않고 통증까지 유발한다고 하는데요. 발가락이 휘어지는 이유가 좀 궁금합니다. 이거 선천적인 건가요? 무지외반증 환자의 부모에서 같은 질환을 보이는 빈도는 약 70% 정도로 비교적 흔합니다. 선천적인 경우에는 청소년기에도 종종 발생합니다. 청소년기에 발생하는 무지외반증은 양쪽 발에 모두 생기고 대부분 증상은 없지만 성인이 되어 진행이 되면 악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평발이면서 엄지발가락이 긴 경우나 발볼이 넓은 경우에 더욱 잘 생길 수 있습니다. 성인에서 발견되는 무지외반증은 대부분 후천적으로 발생하고 진행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선생님, 무지외반증 하면 신발 때문에 생기는 거다 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이런 얘기가 맞습니까? 특히 발볼이 넓은 경우에 좁은 신발을 신은 상태로 활동을 오래 하는 경우 연관성이 높으면서 악화되는 요인이 됩니다. 하이힐처럼 보기 좋고 단단한 재질의 신발에 의해 잘 생깁니다. 선천적인 요인이나 기타 질환이 없는 경우에 신발이 가장 중요한 발병 요인이자 악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네, 하이힐 같은 폭이 좁고 단단한 신발이 발병 요인이 될 수 있군요. 그러면 신발 외에 무지외반증을 악화시키는 요인은 뭐가 있을까요? 장시간 서 있거나 많이 걷는 일을 하면서 불편한 신발을 신어야 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에게 많이 발생합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통풍의 경우에 중족지 관절의 돌출로 인해 악화되므로 간별이 필요하고 전신인대 이완증이나 신경근육성 질환의 경우에는 조기에 악화될 수 있습니다. 다른 질환이 없더라도 외상에 의한 후유증으로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네, 앞서 신발 얘기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그중에 하이힐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하이힐을 좀 많이 사용하시는 여성의 발병 비율이 좀 높을 것 같은데요.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빈도가 높아지며 남성보다는 여성에게서 2배 이상 많이 발생합니다. 후천적인 요인에 의해 변형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신발에 영향이 많은 여성에게서 많이 생기고 그만큼 불편함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무지외반증과 관련한 사연이 도착했습니다. 선생님께서 사연을 잘 들으시고요. 그에 맞는 처방 내려주시면 됩니다. 네, 사연 들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24살 대학생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다른 사람들과 달리 발가락이 조금 휘어지긴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별다른 통증은 없었어요. 그런데 성인이 되고 나서부터 굽있는 구두를 오래 신으면 왼쪽 엄지 안쪽 뼈가 아프더라고요. 그리고 22살부터는 러닝화 같은 운동화나 슬리퍼 같은 걸 신어도 오래 돌아다니다 보면 엄지 부분이 아프더라고요. 통증 자체가 보행에 지장을 줄 정도로 심하진 않지만 밖에 나갔다 온 날은 거의 대부분 아프고 신발을 벗고 집에 편하게 있어도 몇 시간 동안이나 통증이 계속 신경 쓰입니다. 이 정도면 무지외반증 치료를 받아야 하는 건가요?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증상이 무지외반증인 것 같습니다. 이 정도 증상 어떻게 치료가 필요한 정도라고 보십니까? 어릴 때부터 휘어져 있었다는 부분은 선천적으로 어느 정도 타고난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운동화나 슬리퍼를 신을 때도 통증이 발생하고 신발을 벗고 나서도 몇 시간은 증상이 지속되는 경우이므로 치료가 필요합니다. 우선적으로 평소 신발의 폭이 좁진 않은지 운동화도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보조기나 패드를 착용하는 것이 권장되고 통증이 심한 경우 염증의 정도에 따라 적절한 약물을 처방받아 복용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시행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신발을 신을 때도 그리고 벗고 나서도 이렇게 통증이 있고 증상이 있으면 좀 치료가 필요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치료 방법도 좀 몇 가지 알려주셨습니다. 하나씩 짚어보죠. 그중에 교정기의 치료 효과는 어떻습니까? 교정기를 착용하면 더 이상 나빠지는 것을 예방하는 효과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발생한 변형은 교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변형 이전에 예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교정기를
착용하고 신발을 신었을 때 오히려 증상이 악화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때는 사용을 피해야 합니다. 만약에 교정기 착용을 생각하신다면 임시로 샘플을 사용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교정기를 착용함으로써 증상에 호전이 있는 경우에는 꾸준히 착용하시면 예방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보조기나 약물을 사용해도 그다지 효과가 없다면 수술까지 고려해야 되는 거죠? 실제로 수술에 대한 판단은 선생님들마다 선호도에서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보존적 치료에도 호전이 없거나 통증이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고 관절의 변형 정도가 매우 심한 경우에 수술을 고려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수술 이후의 관리도 중요할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수술로 교정이 된 후에도 불편한 신발을 신고 생활하는 경우에는 나중에 재발할 수 있습니다. 하이힐이나 폭이 좁은 신발은 피해야 하고 약간의 불편함이 발생한 경우 일과 시간 이후에 따뜻한 물에 찜질을 하거나 마사지로 근육을 이완시켜 주는 것이 좋습니다. 신발을 신었을 때 불편함이 생긴다면 보조기나 패드로 조기에 예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결국 교정 수술이 영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므로 수술받은 이후에도 지속적인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이번 코너는 OX 퀴즈로 알쏭달쏭 긴가민가한 건강 속설을 올바르게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선생님, 문제 내주시죠. 5번째 발가락이 휘는 것도 무지외반증이다. 5번째 발가락이 휘는 것도 무지외반증이다. 발가락이 휘는 거 무지외반증 이렇게 많이 들었거든요. 맞는 것 같습니다. 정답 O 하겠습니다. 정답은 X입니다. X인가요? 그러면 5번째 발가락이 휘는 건 뭐죠? 5번째 발가락이 휘는 것은 소지내반증 혹은 소건망류라고 부릅니다. 마찬가지로 불편한 신발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으며 신발을 신었을 때 새끼발가락 쪽에 부종과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예방과 치료는 무지외반증과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편한 신발을 신으시고 보조기나 패드를 착용하시는 것도 조기에 시행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네, 새끼발가락이 휘는 건 소지내반증이라고 하는군요. 무지외반증이랑 이름은 좀 다르지만 증상이나 치료 방법 이런 건 비슷하다고 하니까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 주시죠. 무지외반증이 생기면 걸음걸이에도 문제가 생긴다. 이게 발가락에 영향을 주는 거다 보니까 아무래도 걸음걸이도 조금 달라질 것 같거든요. 정답 O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정답은 O입니다. 맞았네요. 네. 무지외반증이 있는 경우에 걷는 자세가 삐뚤어지기도 합니다. 이는 발가락의 휘어짐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신발을 신었을 때 발생하는 통증에 의해서 유발됩니다. 신발을 신지 않고 맨발로 걸어보면 정상적으로 걷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치료가 적절하게 이루어지면 당연히 걸음걸이도 정상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네, 걸음걸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적절한 치료가 정말로 필요하겠네요. 선생님, 그럼 다음 문제 주시죠. 네, 통증이 없어지면 자연스럽게 치유된 것이다. 통증이 아무래도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라고 하잖아요. 통증이 없다면 그래도 괜찮아진 거 아닐까요? 정답 O 하겠습니다. 정답은 X입니다. X예요? 왜 그런가요? 네. 일반적으로 치료를 받게 되면 통증은 어느 정도 해결이 됩니다. 평소에 불편함이 해소가 되었다고 해서 무지외반증이 교정된 것은 아닙니다. 수술로 교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휘어짐은 그대로 있으므로 불편한 신발을 신게 되면 금방 통증이 다시 발생하게 됩니다. 한번 무지외반증이 진단되었던 분이라면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TV닥터 처방전 벌써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선생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무지외반증은 선천적인 요인이 없다면 직업적인 환경으로 혹은 본인의 선호에 의해 불편한 신발을 신는 것이 대부분 원인으로 작용합니다. 본인의 발에 맞는 편한 신발을 평소에 신는 것이 권장되고 불편한 신발을 신었다면 이후에 마사지나 찜질을 통해 발의 근육을 이완시켜 주세요. 무엇보다 약간의 불편함이 생겼을 때 가까운 병의원을 찾아 미리 확인하고 예방하면 큰 병으로 진행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에도 유익한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대한민국 모두가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TV닥터 처방전 다음 주에 만나요.